손흥민 전용 카메라 등장, MLS 역사상 메시 다음 2호. 지금 미국 축구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MLS가 엄청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그 선수만을 위한 전용 카메라를 투입하기로 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MLS 역사상 이런 대우를 받은 선수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 그 메시 다음으로 두 번째 주인공이 된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에요. 90분 내내 손흥민만 쫓아다니는 카메라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대체 손흥민이 MLS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왜 MLS는 메시에게만 허락했던 특권을 손흥민에게 내어준 걸까요? 일막 메시만의 특권이었던 시대.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라는 혁명적 시스템의 탄생. 2024년 MLS는 축구 중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단순한 중계가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워요. 특정 슈퍼스타 한 명에게만 카메라가 집중되는 방식인데 그 선수가 공을 잡든 안 잡든 뛰든 걷든 웃든 찡그리든 상관없이 오직 그 선수만 90분 내내 화면에 담기는 거예요. 표정의 미세한 변화, 동료와 나누는 대화, 벤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 심지어 숨소리까지 모든 게 기록됩니다. 특정 선수를 따라다니는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 전용 카메라, 심판이 직접 착용하는 랩캠, 그리고 AI 기반으로 자동 연출되는 맨프리 버디캠 테스트까지 여러 기술을 총동원해 경기장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보여주죠. 사이드라인과 피치 레벨 카메라가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모바일 친화형 틱톡 스트림으로 팬들에게 한층 가까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MLS, 애플TV, 틱톡이 손잡고 만든 이 시스템은 전 세계로 실시간 스트리밍 됐어요. 팬들은 마치 그 선수가 된 것처럼 경기를 경험할 수 있었죠. 일반 중계에서는 볼 수 없는 오프 더블 움직임, 포지셔닝, 동료들과의 소통 방식까지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640만 명이 지켜본 메시, 그리고 1년의 공백. 첫 번째 주인공은 당연히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2024년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 메시가 시작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의 모든 순간을 독점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팬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틱톡 라이브 미국 스포츠 중계 역사상 최다 시청 기록인 무려 64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시청했다고 공식 발표됐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반 MLS 경기 평균 시청자 수가 30만에서 50만 명 정도인 걸 고려하면 10배 이상의 시청자가 몰린 거죠. 640만이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서울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 선수만을 90분 동안 지켜본 거예요. 미국 스포츠 중계 역사상 이런 기록은 슈퍼볼이나 NBA 파이널 같은 대형 이벤트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첫 도입 후에 거의 1년 동안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 메시만 진행되었어요. MLS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메시급 슈퍼스타가 어디 흔한가요? 한때는 로렌조 인시네,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 같은 이탈리아 스타들이 있었고 루이스 수아레스, 세르히오 부스케츠 같은 바르셀로나 레전드들도 메시와 함께 뛰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를 적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어요. 특히 인시네와 베르나르데스키는 2025년 7월에 토론토 FC를 떠났고 그들의 3년간의 MLS 도전은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났죠. 글로벌 인지도, 현재의 폼, 팬덤의 크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메시와 비교될 만한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2025년 8월과 9월에도 여전히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로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2025년 10월 마침내 변화가 왔습니다.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 LAFC가 시작되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LAFC 스타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된 거죠. 이막 의심 속에서 시작된 도전, 토트넘 레전드의 새로운 선택. 2025년 8월 6일 축구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LAFC 이적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토트넘에서의 10년. 그 시간을 돌아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 토트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윙어 중 한 명, 2021-22 시즌 골든부트 공동 수상자. 이런 선수가 33세의 나이에 MLS를 선택했어요.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5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알려졌고 연봉은 약 1,300만 달러로 보도됐습니다. 메시의 보장 연봉이 2,045만 달러이고 로렌조 인시네가 1,544만 달러 2025년 7월 퇴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손흥민은 실질적으로 MLS에서 메시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어요. 물론 메시의 경우 애플TV 수익 배분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5천만에서 6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지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에서는 슈퍼스타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토트넘 시절엔 부상 여파로 한때 주춤한 시즌도 있었지만 여전히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평가받았던 선수였죠. 그런 그가 MLS에서 또 한 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영입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고 33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은퇴 전 마지막 큰 계약이라는 평가도 있었죠. 입단 3일 그리고 29분의 충격. 8월 10일 토요일 밤
시카고 솔저필드. LAFC는 시카고 파이어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전은 1대1로 끝났는데 시카고가 전반 10분 선제골을 넣자 LAFC가 18분에 동점골을 넣으며 팽팽하게 맞섰어요. 스티븐 체룬들로 LAFC 감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후반 16분 손흥민을 투입한 거예요. 입단한 지 겨우 사흘. 팀 전술 훈련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였죠. 보통 이런 경우 선수 보호 차원에서 더 시간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체룬들로 감독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자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카고 홈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2만여 명의 관중이 상대팀 선수를 위해 기립박수를 보낸 거예요. MLS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경기장에 있던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관중석 곳곳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도 꽤 보였고 한국인 팬들뿐 아니라 현지 미국인 팬들도 손흥민을 환영했다고 해요. 손흥민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 36분 손흥민이 공을 잡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시카고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과 충돌하며 넘어졌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드니 부앙가가 이 페널티킥을 차분하게 성공시켜 2대2 동점골을 만들었어요. 비록 승리는 없었지만 손흥민의 29분 MLS 데뷔전은 충분히 강렬했습니다. 공식 기록 29분 출전, 페널티킥 1개 유도, 슈팅 시도 3번, 패스 성공률 66.7%. 입단 3일 만에 데뷔전 치고는 놀라운 기록이었죠. 3막 53초의 전설과 해트트릭의 섬화. 비에모 스타디움에 울려 퍼진 53초의 함성. 9월 14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 손흥민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6만 8,500석 규모의 경기장은 5만 978명이 입장하여 산호세 구단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어요. 경기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손흥민이 워밍업을 위해 그라운드에 나오자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한국 국기가 곳곳에서 펄럭였고 손흥민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스탠드를 가득 메웠죠. 오후 5시 30분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LAFC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중앙에서 마크 델가도가 스루 패스를 찔러 넣자 왼쪽 측면에 아르템 스몰야코프가 공을 받아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스몰야코프가 수비진을 끌고 가며 반대편을 보았어요. 그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손흥민. 스몰야코프의 낮은 크로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골키퍼 다니엘이 완전히 위치를 벗어난 상태에서 손흥민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공을 텅 빈 골문에 밀어넣었습니다. 간단한 마무리였지만 그 침투 타이밍과 위치 선정은 완벽했죠. 공식 기록은 킥오프 후 53초 만에 득점. 손흥민의 MLS 2호 골이자 필드에서 직접 만든 첫 필드골이었습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5만 명이 동시에 함성을 질렀어요. 팀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달려들었고 벤치에 있던 선수들까지 뛰쳐나왔죠. 53초 골. LAFC 클럽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득점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MLS 전체 역사를 봐도 1분 안에 골을 넣은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날 경기는 4대2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한 골을 기록했어요. 일부 매체 집계에 따르면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87%, 평점 7.4에서 7.9점으로 경기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움직임과 정확한 패싱 그리고 공격 기회 창출에 기여했다고 해요. 솔트레이크의 밤, 해트트릭의 탄생. 9월 18일 유타주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해발 약 136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이 경기장은 원정팀들에게 악명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고도 때문에 호흡이 어렵고 체력 소모가 빠르죠. 손흥민은 경기 시작부터 고지대의 악조건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로 전반 3분 킥오프 직후 동료 티모시 틸만의 침투 패스를 이어받아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골키퍼와 마주한 상황에서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어요. 이후 전반 16분 또 한 번의 빠른 역습 상황.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수비수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특유의 정교한 오른발 가마차기로 중거리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낮고 빠르게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멀티골을 완성했죠. 손흥민의 두 골에 힘입어 전반전을 2대0으로 리드한 채 마쳤습니다. 3호 후반 37분 팀이 2대1로 추격당하던 상황, LAFC의 역습이 펼쳐졌습니다. 득점왕 경쟁 중이던 동료 데니스 부앙가가 골키퍼와 1대1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달려오는 손흥민에게 이타적인 패스를 건넸어요. 손흥민은 이를 왼발로 가볍게 밀어넣어 MLS 진출 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고지대 원정에서 전반전에만 두 골을 몰아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는 MLS 6경기 만에 해트트릭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MLS 공식 SNS에는 손흥민의 3골 하이라이트가 올라왔고 엄청난 화제를 모았어요. 세 골의 스타일이 모두 달랐죠. 역습골, 중거리 슈팅, 문전에서의 마무리, 오른발, 왼발, 근거리와 중거리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3막, 흥부 듀오의 탄생과 17골 신화, 손흥민과 부안가,
환상의 콤비네이션. 흥부 듀오는 손흥민의 흥과 부안가의 부를 합쳐서 만들어진 별명으로 과거 손흥민, 케인 조합의 손케 듀오와 유사하게 두 선수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흥부 듀오라는 별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9월 14일 산호세전 이후 그 위력이 더욱 공고해졌고 9월 22일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홈 경기 이후로 이 별명이 MLS 팬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드니 부안가는 원래도 좋은 선수였어요. 가본 국대 출신의 30세 스트라이커로 2022년부터 LAFC에서 뛰고 있었죠. 손흥민이 오기 전까지 시즌 13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포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합류는 부안가의 득점력에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약 한 달 동안 부안가는 단 6경기에서 9골을 몰아넣으며 득점 페이스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어요. 이는 손흥민 합류 전보다 득점 페이스가 2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손흥민이 최전방이나 이선에서 움직이며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와 시선을 분산시켰고 이로 인해 부안가는 더 넓고 자유로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 기회를 직접 창출하거나 수비벽을 허무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부안가는 더욱 결정적인 위치에서 깔끔하게 골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거죠. 9월 22일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홈 경기는 흥부 듀오의 결정적인 힘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 전반 45분, 전반 추가 시간 0대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손흥민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동점골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골 후반 28분, 손흥민의 패스를 앤드루 모란이 연결하고 부안가가 칩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골 후반 42분 네보비세의 전진 패스를 받은 부안가가 첫 터치로 각을 만들며 오른발 낮은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어요. LAFC는 4대1 완승을 거두었고 부안가가 해트트릭 3골, 손흥민이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1골 1도움이지만 MLS가 골의 기점이 된 패스까지 어시스트로 인정하는 독특한 규정이 있어요. 17골 그들만의 리그. 9월 28일 세인트루이스 시티전이 끝난 후 MLS 공식 통계팀이 놀라운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LAFC가 기록한 17골이 모두 손흥민과 부안가의 발끝에서 나왔다.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 놀라웠어요. 손흥민 직접 득점 8골, 부안가 직접 득점 9골, 손흥민 어시스트로 부안가 득점 2골, 부안가 어시스트로 손흥민 득점 1골, 17골 전부가 두 선수와 연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록이 MLS 역사상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기록이었죠. 더 놀라운 건 3경기 연속 팀 해트트릭이었습니다. 9월 14일 산호세전 부안가 해트트릭, 9월 18일 솔트레이크 원정 손흥민 해트트릭, 9월 22일 솔트레이크 홈 부안가 해트트릭. 이 기록은 특정 한 선수의 연속 해트트릭이 아니라 팀 차원에서 연속으로 다른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흥부 듀오의 파괴적인 시너지를 증명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록은 MLS는 물론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기록이었어요. 오막 통계로 본 손흥민의 임팩트, 8경기의 기록 그리고 그 의미. 10월 3일 기준 손흥민의 MLS 공식 기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전 8경기 7경기는 선발, 득점 8골, 어시스트 3개, 슈팅 총 33개 중 유효 슈팅 18개 54.5%, 패스 성공률 85.3%, 197개 중 168개, 드리블 성공 10회 성공률 38.5%, 경기당 평균 평점 8.34.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먼저 경기당 1골.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MLS뿐 아니라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경기당 1골은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의 지표죠. 그것도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면서 낸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유효 슈팅 성공률 55%도 주목할 만해요. MLS 평균이 40%대인 걸 고려하면 손흥민이 얼마나 정확한 슈팅을 구사하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입니다. 손흥민의 XG는 5.09였는데 실제로는 8골을 넣었어요. 기대치보다 3골이나 더 넣었다는 건 그만큼 결정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죠. 수비 기여도와 프로페셔널함, 공격 스탯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수비 기여도도 인상적입니다. 태클 6회 공회수 19회, 파이널 서드 공회수 8회 공중볼 경합, 4회 중 2회 승리 50%, 파울 3회 경기당 0.375회 경고 퇴장 0, 33세의 공격수가 이 정도로 수비에 기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파이널 서드 상대 진영 3분의 1 지역에서 8번이나 공을 뺏었다는 건 손흥민이 그 선봉장 역할을 완벽하게 또 전방 압박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보여주죠. 경고가 단 한 장도 없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8경기 동안 단 3번의 파울, 그것도 모두 경미한 파울이었어요. 이건 손흥민이 얼마나 클린하고 스마트한 플레이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팀에 미친 변화. 손흥민 합류 전후 LAFC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합류 전 시즌 초반 20경기, 팀 득점 35골, 경기당 1.75골, 승률 45%, 무승부 30%, 패배 25%, 합류 후 8경기, 팀 득점 24골, 경기당 3.0골, 승률 75%, 무승부 12.5%, 패배 12.5%, 경기당 득점이 거의 2배로 늘었고
승률은 30%포인트나 올랐어요. 이건 한 선수가 팀에 미칠 수 있는 최대치의 영향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중 동원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LAFC 구단 공식 발표에 따르면 손흥민 합류 이후 홈 경기는 모두 매진이었고 시즌권 판매도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6막 MLS의 역사적 결정,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 1년 만에 부활. 10월 2일 MLS 공식 홈페이지에 특별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MLS는 10월 5일 오후 6시 10분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FC 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 LAFC를 진행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번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는 틱톡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로 스트리밍되며 팬들은 LAFC의 스타 선수들인 손흥민, 드니 부안가, 위고 요리스, 티모시 틸만 등의 90분을 독점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시 이후 정확히 1년 만이었어요. MLS 공식 발표에서도 손흥민의 압도적인 임팩트와 인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 직캠 팬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4명의 이름이 나왔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팬들 모두 알고 있었죠. 이 카메라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손흥민이라는 걸요. MLS가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를 1년 만에 부활시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이 단 2달 만에 보여준 임팩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왜 손흥민인가? MLS가 손흥민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첫째, 경기력 8경기 8골 3어시스트는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 없는 기록이에요. MLS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공격 포인트를 쌓은 선수 중 한 명이고 팀의 성적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메시 못지않은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죠. 둘째, 글로벌 인지도. 손흥민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토트넘에서의 10년 동안 쌓은 유럽 팬층도 무시할 수 없죠. 그의 인기는 국경을 초월하며 MLS의 글로벌 중계권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셋째, 마케팅 가치. 손흥민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500만 명에 가까워요. 이는 현역 아시아 스포츠 선수 중 최고 수준이에요.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아시아에서 새벽에 일어나는 팬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죠. 막대한 SNS 영향력과 아시아 시청자를 통해 틱톡, 애플TV MLS 시즌 패스의 구독자 및 시청자 수를 끌어올리는 트래픽 창출 능력이 MLS의 절대적인 마케팅 가치를 제공합니다. 넷째, 프로페셔널함. 손흥민은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경기장 안팎에서 완벽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논란이 없고 팬 서비스에 적극적이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MLS가 내세우기에 이상적인 선수죠. 7막 640만의 벽. 그리고 아시아의 힘. 메시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까? 메시의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가 64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운 건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이는 미국 스포츠 이벤트 사상 틱톡에서 가장 많은 라이브 시청자 수 기록입니다. 먼저 메시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브랜드 파워, 월드컵 우승, 발롱도르 8회 수상, 바르셀로나에서의 전설적인 커리어, 이 모든 것이 합쳐져 640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시간대도 좋았어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경기여서 유럽과 남미에서도 시청하기 좋은 시간이었죠. 손흥민의 경우는 어떨까요? 10월 5일 오후 6시는 미국 서부 시간입니다. 주말 황금 시간대예요. 이를 다른 지역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국 10월 6일 오전 10시 추석 공휴일, 일본 10월 6일 오전 10시, 중국 10월 6일 오전 9시, 영국 10월 6일 새벽 2시, 독일 10월 6일 새벽 3시. 손흥민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공휴일인 추석 오전입니다. 아시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온 국민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최적의 라이브 시간대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유럽 시청자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현지 시청자와 추석 공휴일의 아시아 한국 시청자라는 두 개의 핵심 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시의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가 유럽, 남미의 황금 시간대를 등에 업고 640만 명을 기록했다면 한국의 추석 공휴일이라는 특수성은 손흥민의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가 메시의 기록에 근접하거나 혹은 아시아 지역 라이브 시청률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장.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한국 축구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레전드들이 있었습니다.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에서 전설이 됐고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비기어를 들어올렸죠. 이청용, 기성용,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대우가 있어요. 바로 한 선수만을 위한 전용 중계 시스템이죠. 이는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했던 한국 레전드들도 누리지 못한 MLS만의 특별한 영광입니다. 축구계에서 배우는 곳,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한국 축구 전체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입증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된 건 한국 축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국 선수도 메시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8막 33세 그리고 새로운 도전. MLS 레전드들과의 비교. MLS 역사를 보면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거쳐갔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2007-2013 31세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LA 갤럭시로 이적. 6년 동안 2번의 MLS컵 우승을 이끌었죠.
왔죠. 하지만 부상이 잦았고 출전 경기 수는 많지 않았어요. 티에리 앙리 2010-2014 32세의 바르셀로나에서 뉴욕 레드불스로 이적. 4년 동안 51골 42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팀 우승은 없었죠. 안드레아 피를로 2015-2017 36세의 유벤투스에서 뉴욕시티 FC로 이적. 기술은 여전했지만 체력적 한계가 명확했어요. 프랭크 램파드 2015-2016 36세의 첼시에서 뉴욕시티 FC로 이적. 부상으로 고전했고 임팩트는 기대에 못 미쳤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2018-2019 36세의 맨유에서 LA 갤럭시로 이적. 2년 동안 53골을 넣으며 여전한 골 감각을 과시했어요. 리오넬 메시 2023 현재 36세의 PSG에서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 리그컵 우승을 이끌며 즉각적인 임팩트를 보여줬죠. 손흥민은 33세, 위 선수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왔어요. 그리고 실제 보여준 활약도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죠. 프로페셔널리즘의 교과서. 손흥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MLS 전체에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LAFC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손흥민은 매일 팀 훈련 1시간 전에 도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훈련 후 추가로 개인 훈련을 실시한다고 해요. 젊은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팀 내 고참 선수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팀 전술 미팅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그의 풍부한 경험과 축구 지식은 팀 전술 논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 팬사인회에 적극 참여하며 그의 뛰어난 팬 서비스는 MLS 팬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언어 소통이에요. 손흥민은 영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스페인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LAFC에는 멕시코와 남미 출신 선수들이 많은데 그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에필로그 10월 6일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날. 모든 준비는 끝났다. 10월 6일 오전 10시 BMO 스타디움. 이미 경기장 주변은 축제 분위기예요. LAFC 구단은 이날을 특별한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 부스,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전해졌어요. MLS는 이번 경기에서 특별히 손흥민 전용 추적 카메라를 배치합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을 비롯한 LAFC 스타 선수들의 플레이를 집중 조명하는 독점 화면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상대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동부 컨퍼런스 14위로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팀이에요. 전력상으로는 LAFC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줘야 하니까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 2025년 10월 6일은 여러 의미로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플레이어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되는 날. 아시아 축구의 위상이 메시와 같은 레벨로 인정받는 날. 그리고 어쩌면 MLS 역사상 최다 시청 기록이 경신되는 날. 손흥민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33세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새로운 리그,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월드클래스라는 걸.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팀과 리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메시가 MLS에 와서 축구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면 손흥민은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어요. 토트넘에서 10년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가 된 그가 이제 MLS에서 제2막을 열고 있는 거죠. 10월 6일 BMO 스타디움. 90분 동안 전 세계의 시선이 한 선수에게 집중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손흥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월드클래스. 그리고 MLS의 새로운 왕.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MLS에게 그 전환점의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어떤 각본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드라마 같은 현실.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발끝에서 펼쳐지는 마법과도 같은 순간들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손흥민 선수의 애틀랜타전 스코어와 기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예측해봅시다.